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문아입니다. 네, 오늘 우리 아이들의 고등학교 생활이 한끗 달라질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순서는 성신여고 시험 동향과 그리고 성신여고에서 상위권이 되려면 취해야 되는 전략, 그리고 제 수업의 촘촘한 수업 구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신여고 1학년 중간고사의 첫 범위는 교과서 2과 그리고 모의고사 대략 20지문 이상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험의 비중은요, 15문항이 교과서에서 출제,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15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올해 조금 특이점은 이제 22년 개정 교과서로 시작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누적 컨텐츠, 기출문제나 변형 문제가 없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성신여고의 경우에는 미리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뭐 올해 몇 년도 몇 월 모의고사 전범위가 들어갈 거야 하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수업마다 프린트의 형식으로 무작위의 모의고사 범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할 수 없는 범위 때문에 조금 더 박진감 넘치는 수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성신여고는 어머니 100점 만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총 30점 만점이고 그 중에서 객관식 25문항이 18점 배점, 그리고 서술형 문항이 5문항 나오는데 이게 12점 배점입니다. 좀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객관식 모두 맞춰야 60점. 네, 그래서 서술형 다 틀리면 저희 60점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객관식 25문항 중에서는 문제 출제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어법과 어휘를 물어보는 문제가 6문항, 그 다음 내용 일치불일치 묻는 것이 3문항, 그리고 수능에서 출제되고 있는 흐름 순서 삽입이 대략 6문항, 그리고 함축음이 빈칸은 수능에서도 어려운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약문까지 해서 총 7문항, 그 다음 마지막 주제, 주장, 심경 등의 문제가 3문항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술형 5문항이 특히 함의 문제와 빈칸 문제와 결합되어 출제된다는 점에서 성신여고 시험이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중간고사 문제를 조금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요. 예를 들면 이건 교과서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단 순서, 그리고 어법상 틀린 거 골라내어라. 그 다음에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나왔는데요. 이때 주목해 볼 점이 내용 일치의 선지가 영어 선지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새로운 텍스트를 현장에서 빠르게 읽어내려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문맥상 어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시오. 그리고 밑줄 빈칸 뚫어놓고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지 고르는 문제. 그 다음 마지막은 밑줄 친 A의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보통 함축적 의미추론 유형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문제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특히 내신에서 마주했을 때 어려운 이유는요. 저희 이 문제의 답이 2번이었어요, 어머니. 근데 여기서 preserve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좌측 시험 범위에 제시되었던 지문 속에는 preserve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존하다라는 뜻인데 그럼 우리 아이들이 내신 범위를 학습할 때 지문에 나오는 단어들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문에 연관되어 있는 소재, 그 다음에 이 지문에 동의어 나오는 단어들의 동의어, 반의어, 유형까지 학습이 정확히 되어야 이 선지 속에서 preserve라는 단어를 읽고 정확히 자신감 있게 2번 답 고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preserve랑 스펠링이 좀 비슷해가지고 혼동되는 단어가 있어요. persevere 같은 거예요. 이게 인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시험장에서 단어들을 마주했을 때 동의어, 반의어, 유형까지 어휘의 폭이 넓지 않으면 무조건 실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문제는요, 요약문 문제입니다. 요약문도 마찬가지로 제가 주제 다 알고 있고 내용 숙제 다 해도 결국 현장에서 3줄 정도 되는 요약문을 읽어내려야 하고, 그 다음 이 시험에서 요구하는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들을 내가 모른다면 이것 또한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유형은 제목 유형입니다, 어머니.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유형보다는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유형인데 이 좌측 지문의 주제가 이거였어요. 사람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중요하다 였는데 이 지문의
답이 5번 선지였어요. 근데 5번 선지에 보시면 architect라는 단어가 보여요. 이게 건축가라는 뜻이거든요. 이 좌측 지문 어디를 찾아봐도 건축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과연 이 5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는 학생들이 몇이나 됐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요거였어요. 출제의 의도는 우리 마치 건축가들이 집을 설계하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성장과 발전을 설계하는 그런 사람들을 건축가의 모습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는 사실 모의고사 출제진들이 선지를 만들 때 자주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내신 공부가 수능 영어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수능 실력이 좋으면 내신이 안정적일 것이고 그다음 내신 공부의 과정이 수능 실력으로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문제의 유형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결국 핵심은 함의 빈칸 요약 문제, 객관식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득점하느냐, 그리고 서술형 문항 5문항을 얼마나 촘촘하게 메꿔 써서 부분 점수 하나하나 이제 득점하느냐, 이게 결국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살펴볼 문제는 서술형 문제들인데요. 지금 서술형 문제가 단순히 단어를 막 섞어놓고 알맞게, 어법상 알맞게 이 문장 단어들을 쭉 배열해서 영작해봐가 아닙니다, 어머니. 이렇게 보시면요, even subtlecue라는 밑줄 친 부분의 함축적 의미를 보기의 빈칸 속에 넣어서 영작할 건데 본문에서 그대로 찾아 쓰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본문에서 그대로 찾아 쓰면 쉬운 거 아니야 하는데 이 지문의 밑줄 쳐진 부분의 함축적 의미를 먼저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이 새로운 텍스트를 빠른 속도로 읽어내어야지만 충분한 시간을 벌어서 본문에서 이 내용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었지? 사고하고 써내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서술형 문장인데요. 바로 요약문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왔어요. 1번에 이 4가지 제시된 단어를 잘 활용해서 그것도 이제 어형을 잘 변화시켜서 그것도 7단어 이어로 서술을 하세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주어진 요약문을 읽어내리면서 이 단어들을 어법에 맞게 그리고 논리적 사고를 해서 주제문에 맞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와 어법이 가히 중요한 서술형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고 있다. 그리고 이게 결국 등급을 가르는 킬링 유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준비하고 전략해야 되는가? 결국 3가지입니다, 어머니. 첫 번째는 성신여도가 모든 시험 범위가 지문 변형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달달 암기하더라도 시험장에서 마주하는 지문은 새로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지문들이 출제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시험 범위 앞에 새로운 문장을 하나 더 추가해 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동의어나 반의어, 유의어 등을 활용해서 문장 자체를 패러프레이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새 텍스트를 읽어내리는 독해 실력이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 2번째는 영어 선지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지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우리 아이들 이거 내가 모르는 단어인데 이게 과연 답일까? 이게 답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시험 범위 소화하는 내신 기간 동안 반드시 동의어, 반의어, 유의어까지 양적인 단어 학습을 하는 훈련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바로 이 고난도 서술형인데요. 이 고난도 서술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법만 출중해서도 안 되고 지문을 꿰뚫어 보는 논리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소 학습을 통해 논리와 어법을 모두 잡는 철저하고 꼼꼼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성신여고 작년도 1학년 1학기 평균이에요, 어머니. 이렇게 보시면 1학년 평균이 77.6점. 여학생들 진짜 꼼꼼하고 잘하는 거죠. 중간 30, 기말 30, 수행평가 40에서 100점 만점인데 수행평가도 잘 챙기고 서술형 부분 점수까지 잘 챙겨가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표준 편차가 커져요. 그 말은 이제 잘하는 친구와 소위 못하는 친구 사이의 간극이 넓어진다는 건데 이게 2가지를 의미해요, 어머니. 내가 열심히 하면 2학년 때 성적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포기하는 애들이 많으니까도 되지만 결국에는 부동의 상위권은 흔들리지 않고 1등급, 2등급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학생들이 정시로 돌리기도 합니다. 우리 성신여고 정원이 많지 않습니다. 165명 정도 되는데 이제 학기 지내다 보면 좀 더 떨어져요. 기존 9등급 체계에서 1등급이 4%였기 때문에 7명 미만, 그 다음에 2등급 하면 8등 안에 들어야 2등급이에요. 그래서 20등 안에 들어도 2등급이 채 못 될 수 있다는 뜻이었고
저희 올해부터 이제 등급이 5등급제로 개편이 되면서 기존에 4등급이던 친구들까지 2등급이라는 숫자를 성적표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어머니. 내신 성적의 변별력이 다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앞으로 이제 올해 1학년 친구들은 조금 더 수능 실력과 수능 점수가 조금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가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신의 과정이 사실 수능 공부가 되는 수업이 가장 아이들한테 좋은 수업이에요. 그래서 내신 기간 동안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진도를 쳐내서 아이들의 시간을 아껴주고 에너지를 아껴서 타 과목에 배분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무한 복습할 수 있게 해줘서 아이들이 객관식을 가장 빠르게 풀어내릴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떤 문제도 어법 문제로는 변형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달달 암기하는 형식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밑줄친 부분의 근거를 역추적해가는 훈련, 그 다음에 기본 새로운 지문을 출중하게 읽어내리는 리딩 스킬을 올리는 다양한 변형 텍스트를 읽어보는 시간으로 내신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이들 저희 때처럼 막 집에서 깜지에다가 단어 막 쓰면서 단어 외우지 않아요. 그래서 단어를 가급적 학원에 와서 선생님과 구두로 밀고 당기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단어들을 양적으로 많이 소화하는 훈련, 즉 학원에서 해결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기 편안해야 됩니다. 우리가 100문제, 200문제 문제 풀고 오답 하나도 안 하는 친구들 머릿속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단 10문제를 풀어도 제대로 된 질문을 선생님한테 그때그때 적시해 하는 것, 그것만큼 효과적인 수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장점을 담고 있는 제 수업을 설명드릴 건데요. 네. 일단 내신 대비의 과정은 보통 시험 6, 7주 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2주 정도는 교과서 2과의 진도를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부교재 진도라고 하면 저희 프린트로 배부되는 모의고사 지문의 진도를 나갈 거고 그 다음 마지막 5주에서 6주 한 2주 정도는 이 전 범위를 파이널 복습 계속 돌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시험 문제의 유형과 시험지 형식도 닮아있는 동형 모의고사를 가지고 실전 훈련합니다. 이때 주목할 것은요. 제 수업에서는 매 수업 누적 복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차에는 교과서 1과의 내용까지 합쳐서 복습하고 새로운 진도 나가요. 그리고 우리들이 3주차에는 교과서 1, 2과 복습하고 그 다음 3주차 진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 누적 복습만큼 우리 아이들이 지문을 봤을 때 당황하지 않게 하는 훈련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의 이제 가장 큰 특장점인데요. 바로 제 자체 교재입니다. 제 자체 교재 때문에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진짜 있어요. 제가 제 수강하는 친구 중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이 겨울에 이렇게 과제를 열심히 해와? 그랬더니 제 주간지가 너무 예뻐서 집에 가서 펼쳐보고 싶대요. 진짜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특히 내신 수업에서는 이 파이널 분석본에 막 영혼을 갈아 넣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시험 보기 한 2주 전부터 손에 들고 다니면서 전범위 계속 볼 수 있는 네, 그래서 제가 한 땀 한 땀 밤을 새서 만들고 있는 분석본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시험 범위에 있는 단어들 하나하나 동요, 반요, 유형까지 다 찾아서 넣어줍니다. 이거 그냥 던져주고 너가 알아서 외워가 아니라 저랑 하나하나 보고 구두 테스트 보고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필기 교재는요, 어머니 가장 좋은 건 아이들에게 학습 단계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하고, 그 다음엔 이거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법 고치는 거 훈련해야 되고, 그게 됐으면 우리 빈칸에 뚫어놓고 이 지문에 적어도 핵심 키워드는 외워야 되고, 어순배열에서 서술형 대비하고 올인원 테스트 보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단계를 제시해서 뭔가 막연한 수업의 과정, 공부의 과정을 조금 구체화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복습 주간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집에 가서 스스로 점검해보고 복습해볼 수 있게 하는 도구인데요. 이것도 그냥 던져놓고 너가 알아서 풀어봐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간지만큼은 제가 소화가 될 때까지 클리닉하고 불러요. 그건 우리 함께 소화해보자. 그리고 어떤 단계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내가 옆에서 지켜봐줄게.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아이들이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은 가급적 학원에 불러서 클리닉의 형태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연유할 것 없이 일주일 내내 카톡으로 아이들 질문 수집하고 있고요. 클리닉 불러서 아이들 질문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매주 성취 레포트가 발송되는데요. 이건 절대 어머님들한테 우리 아이들이 지각했어요, 숙제 안 해와서 고자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아이들이 본인의 눈으로 지켜봐야 돼요. 내가 지난 첫 주에는 단어 50개밖에 못 외웠는데 내가 2주에는 100개 외웠어, 200개 외웠어. 눈으로 보는 것만큼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계속하게 만드는 동기유발의 요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성취 레포트를 발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신의 과정이 끝난다고 끝이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 멀리 보셔야 돼요. 수능까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골인을 하려면 정말 중요한 건 사이 기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를 어떻게 메꾸느냐, 그리고 겨울방학을 어떻게 달리고 여름방학을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그때 중요한 수업이 딱 세 가지입니다, 어머니. 모의고사를 70분 잡아놓고 실전처럼 풀어보고 해제하고 하는 수업. 그리고 모든 모의고사 지문들을 글의 구조로 꿰뚫어 봐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 지문들이 보통 모의고사에 출제되느냐 데이터 학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시험에 나오는 핵심 개념 8가지의 개념을 주축을 가지고 실전 문제에 적용해서 근거를 역추적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제 3년까지에 이미 설계되어 있는 커리큘럼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성신여고 내신반에서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요 사이 기간 저 휴강 잘 안 합니다, 어머니. 요때 아이들 중간고사 보고 와서 서술형 힘들어하고 아이들이 알아요. 선생님 저 서술형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술형 포스텍 특강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마다 조금 약점이 달라요. 선생님 저는요 영어 선지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희한하게 문단 순서를 틀려요. 그럼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유형의 개별 맞춤 과제가 배부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어지는 이제 연간 커리큘럼입니다. 1학년 때는 개념, 어법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독해 문제를 풀어내리는 기술적인 측면의 강의가 들어가고 그 다음 2학년 바라볼 때에는 진짜 70분 실전 훈련하면서 글의 논리를 바라보는 그런 수업으로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3 가면 70분 현장감 있게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 어딘지 꿰뚫어 볼 수 있고 그 부분을 클리닉의 형식으로 채워줄 수 있는 수업으로 끌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업을 구성하면 어머님들 아이들 수험 생활이 끝나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고3까지의 여정을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나마 이 힘든 고3 수험 생활이 조금 편안한 수험 생활로 여겨질 수 있는 좋은 팁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문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